우리나라도 고속열차인 KTX와 KTX2 산천이 시속 300km로 운행 중이다. 우리 철도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풍화의 시속 300km대의 고속철도 시대가 도래한 이후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도 달라졌다. 제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가 없었다면은 아마 서울에서 대전까지 출퇴근한다는 게 아마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 기술로 제작된 고속열차 KTX2가 다음 달 2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가칭 KTX2가 첫 선을 2010년 3월 새로운 고속열차 KTX 산천이 운행을 시작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고속열차가 탄생한 겁니다. 프랑스의 기술 이전으로 만들어진 KTX가 운행을 시작한 것은 2004년 12월. 그리고 2010년 KTX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한 한국형 고속열차가 운행을 시작한 것이다. KTX 산천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추진, 제동, 열차 제어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술에 의해서 개발된 열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 개발된 열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80에서 90% 정도는 국산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고속으로 달리기 위해선 추진력은 높이고 공기저항은 줄여야 한다. 공기저항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디자인이다. KTX하고 산천하고 비교해 보시면 전두부에서 곡선이 흘러가는 게 한 번 꺾여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게 KTX입니다. 근데 산천은 그게 없이 일직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기저항을 좀 더 줄이도록 설계를 바꾼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TX에 비해 유연하게 설계된 KTX 산천의 경우는 공기저항을 무려 10% 이상 줄일 수 있었다. KTX 산천은 기존 KTX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KTX 시스템보다 우수한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KTX 산천의 특징이라면 탄력적인 차량 편성을 빼놓을 수 없다. 승객 수요에 따라서 차량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아예 차체에 특별한 장치가 장착돼 있다. 승객 수요에 따라 차량 편성을 달리함으로써 그만큼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KTX 같은 경우에는 20량 고정 편성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든 이 산천은 열량 고정 편성이지만 승객 수요가 많을 때는 열량을 더 달아서 두 편성을 하나로 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KTX 산천이 운행된 지는 약 6개월 남짓. 운영 초기는 안정화 기간으로 특별히 점검을 중요시하는데 KTX 산천도 입고와 함께 2중, 3중으로 장비 점검이 진행된다. KTX 산천은 모든 장비가 컴퓨터로 시스템화되어 있다. 객차와 운전석 사이의 대형 컴퓨터는 열차의 각종 고장 상태는 물론 모든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다. 기관실의 대형 컴퓨터는 운전석의 계기판 그리고 각 차량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열차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 영업 운행을 끝나고 차가 기지에 입고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장 코드들을 기록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장 코드들을 저희가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장치들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장치들을 세부적으로 고장 수리를 하게 됩니다.
점검이 끝난 열차는 운행 전에 기관사의 최종 점검을 거치게 된다. 운전석의 계기판들은 모두 이중으로 설계돼서 비상시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작동돼서 보다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졌다. 속도를 향한 현대인들의 끊임없는 욕구는 시속 300km대의 고속열차를 등장시켰다. 그 상상 속의 속도가 이젠 현실이 된 것이다.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선 고속철. 빠른 속도로 도시와 도시를 잇는 고속철의 등장으로 우리 생활은 더욱 편리하고 안락해졌다. 우리 이제 차세대 고속전철은 시제 차량이 6량 한 편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현재 KTX 산천을 넘어서는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하는 걸로 돼가지고 차세대 고속열차는 시속 400km 수준으로 바퀴식 열차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디자인 모갑은 너무 유선형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핵심 기술에 이어서 디자인 보완 중이다. 지금 현재 설계에 어떤 변경된 부분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그런 설계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부 쪽에 이 맨 앞에 있는 의자들에 있는 이 테이블들이 차세대 고속열차는 동력 집중식인 기존의 KTX와 달리 동력 분산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력 집중식은 맨 앞에 기관실에서 동력을 제공해 나머지 객차를 끌고 가는 방식인데, 동력 분산식은 객차를 포함한 여러 차량의 동력원이 있어서 각 바퀴로 골고루 동력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차세대 고속열차는 동력 분산식으로서 모든 추진하는 장치들을 소형 경량화해서 차량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실 뒤에 일반 승객들이 탑승을 해서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동력 분산식의 장점은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일반 승객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시속 400km대의 차세대 고속열차가 실용화된다면 전국은 반나절 생활권보다 더 가까워지고 우리 생활 양식도 획기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부산까지가 모두 다 수도권,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수도권처럼 모든 게 다 묶여서 차이가 나지 않고 문화 모든 게 다 동일시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는 게 인터넷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차 없이 공유하는 게, 그거를 실현시켜주는, 물질적으로 실현시켜주는 게 바로 고속철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 국토해양기술대전. 관람객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부분 중 하나는 틸팅 열차 시뮬레이터다. 틸팅, 말 그대로 운행 시 차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열차다. 놀이기구를 탈 경우 극심한 곡선 부분을 달릴 때면 원심력이 작용해서 차체나 몸이 바깥쪽으로 쏠리고 튕겨나갈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진다. 일반 열차도 곡선 부분에선 현격한 속도 제한을 받게 된다. 틸팅 열차는 그 원심력을 상쇄해주는 방향으로 차체를 기울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승차감이 향상되기 때문에 속도에 그 제한 없이 고속으로 곡선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고속화 기술입니다. 산악지대가 많은 지역을 가진 선진 철도 국가에서 이미 틸팅 열차가 실용화돼 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 우리나라에서도 틸팅 열차가 개발됐는데
충북선과 중앙선 등 일반 철도 노선에서 시험 운행 중이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을 보면 속도를 줄이지 않기 위해 곡선을 통과할 때 몸을 안쪽으로 기울여서 원심력을 줄인다. 틸팅 열차도 마찬가지 원리다. 현재 시험 운행 중인 틸팅 열차는 최대 8도까지 차체를 기울일 수 있다. 산악지대가 많아서 곡선 부분이 많은 우리 철도에서 틸팅 열차는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그 기존선 운행 속도가 시속 150km로 오랫동안 이제 정체되어 있는 시점에서 기존선을 우리가 고속화를 하기 위해서 이 틸팅 열차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운행 속도를 기존보다 시속 180km까지 향상을 하는 그런 그 열차를 개발을 했고,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곡선부에서 그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곡선부가 많은 우리나라 기존 선로에 있어서 이 틸팅 열차는 상당히 그 효율적인 그런 차량 기술로서 기존선을 고속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틸팅 열차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틸팅 열차는 차체가 기울어지는 각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해내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속도 대비 지금 데이터 값이 되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틸팅 열차는 지난 2009년까지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요구 조건인 10만 킬로미터 주행 시험을 완수했고 2010년 6월엔 12만 킬로미터 주행 시험까지 완수해서 객관적인 성능 검증은 끝낸 상태다. 실제로 틸팅 열차가 곡선 부분을 돌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틸팅각이 5도를 넘어서는데도 인형이나 주스잔에는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승객들 역시 곡선 부분에서 승차감에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 비밀은 열차 아래쪽에 있다. 바로 주행장치, 대차에 설치된 틸팅 구동장치다. 틸팅 구동장치가 열차를 좌우로 움직여서 강제로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틸팅 장치의 원리는 대차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틸팅 기구 장치인 틸팅 액추에이터가 틸팅 볼스터를 통해 가지고 차체를 들어 올림으로써 틸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최대적인 틸팅은 8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대 틸팅 8도시 곡선부 제한 속도보다도 최대 30%까지 정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틸팅 열차는 이 틸팅 구동장치로 인해서 곡선 부분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열차보다 시속 30km 이상 증속이 가능해졌다. 틸팅 열차는 열차 자체를 만드는 기술 못지않게 열차를 운용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열차의 기울기 값은 어떻게 계산할까? GPS 위성좌표 측정 데이터를 통해 곡선이 시작되는 위치를 진입 전에 인식하고 열차의 가속도 센서가 곡선의 기울기 정도를 감지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 열차의 기울기 각도를 계산하고 제어 정보를 틸팅 구동장치에 전달해 정확한 각도로 기울여준다. 틸팅 열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전용 선로가 필요 없이 일반 선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로를 개량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차량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로의 그 개량 비용을 막대한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튜닝 기술은 이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승객의 고품질 그 여객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 첨단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틸팅 열차는 2013년 중앙선 상용화를 시작으로 영동, 태백선, 충북선으로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기존 선로에 속도와 쾌적함까지 더한 새로운 개념의 철도가 등장하는 것이다. 런던시 템즈 강변 도클랜드에 위치한 카나리 워프. 세계적인 기업의 유럽 본부나 본사가 위치한 이곳은 영국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다. 카나리 워프가 금융 허브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편리한 교통수단 덕분이기도 하다. 그중 하나가 경전철인데 경전철은 몸집이 작기 때문에 급곡선이나 좁은 구역 운행이 가능해서 도심 환경에 적합한 교통수단이다. It's hugely important for us. The Docklands Light Railway really, when it started, without the DLR, the Canary Wharf development wouldn't have been possible. It came in at the time that the development was being built for the first time, and it was the really getting on the public transport network, having the Docklands Light Railway was crucial for Canary Wharf. 카나리 워프는 한때 런던의 대표적인 슬럼 지역이었다. 런던시는 카나리 워프를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중에는 경전철 등 교통수단의 개발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전철은 카나리 워프의 인기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곳 사람들의 25% 이상이 이용할 정도다. 카나리 워프엔 모두 3개의 경전철역이 있는데 헤론키역은 2개의 건물 사이에 세워진 역으로 각 건물의 2층에서 바로 열차를 탈 수 있다. 접근성으로 볼 때 이보다 편리할 순 없다. 카나리 워프의 경전철은 도클랜드 지역 내는 물론이고 런던 중심부와의 연결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경전철로 런던 시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내외다. DLR is a really important railway for us because not only does it carry a lot of passengers, but it links us into some very important points on the transport network. So you get into Bank, which gets you the connection both to the traditional City of London, but also to the Central Line and to the Circle and District lines. You also get via Shadwell and a couple of other stations, you've got links into the National Rail system as well. So it's a really good line for us for connectivity.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건 경전철은 무인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클랜드 경전철도 운전기사가 있기는 한데 만일의 고장이나 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Well, Docklands Light Railway is a light railway system which is operated by computer. Each train has an operator who can take over the train, but are really there just to look after the passengers. So it's pretty much driverless trains.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기술로 개발된 KAGT 한국형 경전철이 시험 운행 중이다. 고무철은 AGT 경량전철 시험선 열차에 승차하신 여러 PB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열차는 강역은 천단역을 출발하여 핫바위역을 이끈 후 종착역은 삼성현역까지 운행됩니다. 경전철은 2량에서 6량까지 차량 편성이 자유롭다. The next stop is 삼성현 station. 객차 한 량당 최대 승차 인원은 100명 정도고 최고 속도는 시속 80km 정도다.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하철 운영 부채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통 정책의 파라다임을 가져온 게 이러한 건설비도 적게 들고 이제 그 도심 규모 예를 들면 중소도시의 이 간선형 교통수단 혹은 이 기존 지하철의 그 지선형 교통수단 이런 것들을 건설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을 찾은 것이 이러한 경전철이라는 신교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전철에 무인 운전이 가능한 건 열차 제어 시스템 덕분이다. 무인 운전의 전반적인 제어는 통제실에서 이루어진다. 열차와 통제실 사이에는 무선 통신망이 구축돼 있어서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통제실에서는 그 데이터를 계산해서 앞뒤차의 간격이나 정차 등을 조절하고 열차는 무인으로 운행될 수 있다. 요즘에는 이 열차 제어 시스템이 지상과 하차상, 그다음에 선로변에 이렇게 다 구축이 돼 있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무인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전철이 달리는 선로 주변을 보면 각종 안전 시스템과 신호 시스템이 있어서 열차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통제실에서 필요한 제어를 하는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영국 도클랜드 경전철이 철제 바퀴인 데 비해서 KAGT, 우리 경전철은 자동차 같은 고무 바퀴다. 그래서 소음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지하철 소음이 75dB 내외인 데 비해서 경전철은 65dB 내외다. 경전철이 일반 열차와 크게 구별되는 점 한 가지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의 위치다. 일반 지하철은 이제 전차선이라고 해서 열차 상면에 이렇게 전차선을 띄워서 판토그래프로 해서 이렇게 집전하는 반면에 이 경량전철은 일반적으로 제3계조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열차 상면에 전력 공급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열차 측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닥에 DC 750V에 플러스 750과 마이너스 750을 써서 열차 측면에서 전원력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터널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경전철은 전기를 공급받는 집전판의 위치가 열차 측면에 붙어 있다. 열차가 움직이면서 측면의 집전판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그 전기가 구동장치에 전해져서 열차가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일반 열차와 달리 경전철 위쪽엔 전차선 등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KAGT 경전철은 2011년이면 부산에서 상용화될 계획이다.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적게 들고 지하철의 지선 역할도 톡톡히 해낼 작지만 똑똑한 열차의 등장이 기대된다. 트램, 노면전차가 돌아왔다. 자동차의 증가로 거의 자취를 감췄던 트램이 부활해 도시의 명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공해와 소음이 없는 트램은 도로 위에 매립형 레일을 깔고 전차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활약했던 에인트호번.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는 아주 특별한 트램이 운행 중이다. 바이모달 트램. 버스처럼 일반 도로 위를 달리기도 하고 지하철처럼 전용 궤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바이모달이란 이름이 붙었다. 바이모달 트램은 저상형으로 탑승 계단이 없어서 승객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다. 특히 바이모달 트램은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배터리와 CNG 엔진, 디젤 엔진 등으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크게 버스와 지하철입니다. 근데 버스는 물론 쉽게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을 보증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접근성은 쉽지만 정시성은 결여된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고, 반면 철도 같으면 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지하로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타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의 접근성, 그 다음에 철도의 정시성 및 대용량성에 대한 것들을 잘 모아서 두 가지 특성을 갖는, 즉 두 개의 모드를 갖는 바이모달 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바이모달 트램은 버스의 유연성과 철도의 정시성을 접목한 그야말로 버스와 철도의 장점만을 취한 신개념의 교통수단이다. 바퀴마다 모터가 있는 여러 대의 차량을 굴절 장치로 연결하면 탑승 인원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바이모달 트램 전용 도로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트램처럼 궤도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 밑에 설치된 마그네틱 센서가 레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Inside the road there are magnets, magnet like these. These are permanent magnets. They are used to control the place of the vehicle on the road. So when there is a deviation of the vehicle, the magnets can correct it. 바이모달 트램은 도로에 심어진 자석 마커의 조합으로 된 유도 장치의 안내를 받는다. 마치 가상의 철도를 따라 차량이 운행하는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 차량이 전반적으로 자동운전 정밀정차가 됩니다. 차가 알아서 밑에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인식해서 가속되고 감속되고 정지되고 정거장에 가면 지하철처럼 정밀정차가 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는 완전히 구간을 폐쇄하면 안전 요원은 있지만 운전수는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바이모달 전용 도로. 그러니까 도로 밑에 센서가 내장된 구간에서는 차량이 자석에 유도돼 자동으로 운행된다. 반면에 자석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도로에서는 버스처럼 운전기사가 직접 운행을 한다. 이렇게 바이모달 트램은 전용 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다. Not for all problems, of course, because you cannot have let's say, a transportation volume of a few hundred thousand a day like metro lines do. You still will have metro systems in the inner city, the centers of the very large cities, but for a number of applications, I think the bimodal tram is a much cheaper solution than a light rail system or a real tram system.
트램은 트램이 돼 레일과 전차선이 없는 21세기형 새로운 트램. 버스와 지하철의 장점을 모은 바이모달 트램이 현대 도심교통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 내부를 오가는 이 교통수단. 모노레일과 비슷한 이 열차는 PRT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설치했고 현재 시험 운행 중이다. PRT는 이제 퍼스널 랩트 트랜짓이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퍼스널한 한 4, 5인승 정도 되는 소형 차량이 전용 궤도 위를 달려서 승객을 목적지에 논스톱으로 수송하는 기존 철도와는 좀 개념이 많이 틀린 그런 시스템이고 해외에서는 PRT 또는 포드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PRT는 한마디로 택시 같은 열차다. 정해진 노선이나 열차 시간표 없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정차로 갈 수 있다. PRT의 기본 컨셉은 진흥화된 철도 기술을 통해 자동차가 담당하는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것. 열차의 개인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신개념의 교통수단이다. PRT는 시스템이 소형이고 구조물이 작다 보니까 오피스 빌딩 같은 데는 그냥 2층 높이에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정류장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나죠. PRT는 현재까지 개발된 열차 중에 가장 규모가 작고 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PRT는 기존 열차 개념에서는 상상이 어려운데 엘리베이터를 상상하면 이해가 쉽다. 일단 열차를 호출하고 열차가 오면 탑승한다. 그리고 목적지를 누르면 무정차로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시스템이다. 수직이 아닌 옆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상상하면 된다. 스케줄에 의한 운행이 아니라 온디맨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승객의 수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철도는 다 같은 경우죠. 100%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PRT가 가장 먼저 상용화될 예정지는 영국 히드로 공항. 현재 히드로 공항엔 총 연장 3.8km 구간에 2개의 역사가 건설됐다. PRT가 개통되면 21대의 PRT 차량이 공항터미널과 주차장을 오가며 공항 이용객들을 실어나를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경 순천만에 PRT를 운행할 예정이다. 정해진 시간표 대신 승객이 호출하면 즉시 차량이 공급되는 열차. 우리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지금까지의 철도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미래 교통수단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일단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도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도어 투 도어의 개념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의 미래는 밝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열차 중에 최고 속도 430km로 달리는 열차가 있다. 바로 자기부상 열차다. 자기부상 열차는 바퀴가 아닌 전자석의 힘으로 철도 위를 떠서 달리는 열차다. 자기부상 열차는 자력의 힘으로 차체가 선로에서 떨어져서 달리기 때문에 마찰이 없다. 그래서 초고속 운행이 가능하고 곡선 혹은 오르막을 통과하는 성능도 우수하다. 자기부상 열차는 바퀴 대신에 좌석의 인력 또는 청력을 이용해서 부상하여 주행하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기존 바퀴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충격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600km에 이르는 초고속 주행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현재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가 상용화된 곳은 중국 상하이다. 최고속도는 시속 430km. 독일에서 개발한 프란스 라피드가 지난 2004년부터 상하이에서 운행 중이다.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용도라면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중저속의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가 개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에 설치된 1.3km의 궤도에서 시운전 중인데 최고 주행 속도는 110km 내외다. 도시형이기 때문에 특히 급곡선과 급경사에서 운행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자기부상 열차는 차체가 선로위를 떠서 달리기 때문에 마찰로 인한 소음이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지하철 소음이 75dB 내외인데 비해서 자기부상 열차는 65dB이 제한된다. 열차를 선로에서 띄우는 방식은 두 가지다. 반발식은 좌석이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열차를 띄우는 방식이다. 반발식의 장점은 부상 제어가 없이도 부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단점이 되어서 차량의 운동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승차감이 나쁜 단점을 갖습니다. 또한 반발식은 일정한 속도 이상에서만 부상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초전도 반발식의 경우 100km 이상에서만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갖습니다. 흡인식은 좌석의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차량에 설치된 전자석이 레일을 잡아당기는 힘으로 차량이 부상한다. 여기 보시면 전자석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코일인데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자석이 자석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레일을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전자석이 열차를 떠받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되면서 부상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약 14mm가 떴을 경우에는 이 간격이 약 8mm로 줄어드는 것이 바로 열차에 뜨는 부상의 원리입니다. 부상. 흡인식은 바퀴가 디귿자로 레일을 감싸는 모습인데 전자석이 레일을 끌어당겨서 열차를 부상시킨다. 그래서 레일과 14mm 정도 떨어져 있던 열차가 8m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행하게 되는 것이다. 흡인식의 경우 항상 부상 제어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차량의 운동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승차감을 좋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속도에 상관없이 부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는 중저속이고 승차감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흡인식을 채택했다. 8mm 정도의 부상 상태를 유지하는 부상 제어 기술이 흡인식 자기부상 열차의 핵심 기술이다. 자기부상 열차에서 부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열차를 달리게 하는 추진 기술이다. 추진 기술의 핵심은 원형 전동기를 직선으로 편 것 같은 선형 유도 전동기다.
선형 유도 전동기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 알루미늄 도체판으로 구성된 레일과 선형 유도 전동기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한다. 이 선형 유도 전동기의 추진력이 열차에 작용해서 열차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원리다.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는 2013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용화될 계획이다. 동시에 시속 500km급의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도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자기부상 열차는 속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의 대안으로 첨단 열차 기술의 집약체로 급부상 중이다. 상상 그 이상으로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꿈의 열차가 오고 있다. 튜브 트레인. 진공 상태의 튜브 속으로 초고속으로 달리는 열차다. 튜브를 만들고 튜브 속에 공기를 제거해서 항공기가 다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1기압에 이르는 대기압을 0.1기압 정도로만 만들어줘도 속도를 엄청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튜브 속에 이 자기부상 열차가 다니도록 하면은 항공기 속도에 맞는 걸맞는 그런 철도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초고속 튜브 트레인은 지름 5m 정도의 튜브 속을 달리게 되는데 튜브 안쪽은 진공이 가까워 공기 저항이 거의 없어 시속 700km 이상의 속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거의 항공기와 맞먹는 속도다. 만약 시속 800km의 속도로 달릴 수만 있다면 서울에서 프랑스까지는 1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초고속 튜브 트레인이 실현된다면 장거리 육상교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제 상상 속의 속도가 현실이 되고 있다. 미래 철도는 시간과 공간의 단축뿐 아니라 현대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성까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최첨단의 이동수단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화석 연료가 전기 에너지로 대체됩니다. 뭐냐면은 그 원자력하고 이제 원자 핵융합 에너지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거의 다가 이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상교통이든 해상교통이든 항공교통이든 이 화석 연료로 다니는 거는 거의 이제 그 obsolete라고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 에너지로 다니는 운송수단만이 앞으로 이제 그 서바이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철도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존재하는 그런 운송수단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이어주는 힘, 바로 철도과학 기술이다. 철도는 상상 그 이상의 패러다임을 향해 미래로 달리고 있다.